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지식 떠먹지입니다. 영하 40도의 살인적인 추위가 몰아치는 세계 최악의 유통지옥이 있습니다. 글로벌 거대 기업조차 막대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두 손 두 발을 다 든 채 야반도주하듯 도망쳐버린 끔찍한 무덤이죠. 그런데 참으로 기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두가 망한다고 침을 뱉고 떠난 바로 그 텅 빈 거리에 유독 한국 자본만 미친 듯이 수천억 원의 돈을 쏟아부으며 수백 개의 간판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지 청년들은 한국 간판이 켜진 이 공간으로 매일 밤 구름처럼 몰려들어 열광적으로 지갑을 열고 있죠. 도대체 한국 기업들은 남들이 다 도망친 이 유통지옥 땅에서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몽골 땅을 완벽하게 집어삼키고 중앙아시아 전체의 도시 시스템을 통째로 뜯어 고치고 있는 한국 편의점의 소름 돋는 영토 확장 작전을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도심 한복판에서 아주 상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국의 거대한 유통망을 거느리며 막강한 자본력을 자랑하는 글로벌 편의점 브랜드 서클K가 끝내 버티지 못하고 몽골 시장에서의 완벽한 패배를 인정하며 매장 셔터를 초라하게 내렸죠. 북미 지역을 주름잡으며 세계 유통업계를 호령하던 이 거대 기업은 철수하는 마지막 순간 자신들의 매장 열쇠를 통째로 한국 편의점 브랜드인 시유 운영사에 넘기고 도망치듯 황급히 몽골을 떠났습니다. 동아시아 곳곳에서 유통 주도권을 빼앗기며 서서히 밀려나던 이 글로벌 공룡이 유통업의 무덤이라 불리는 몽골 한가운데서 완벽하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서클K 간판이 내려간 그 거리에는 한동안 먼지가 뽀얗게 쌓인 텅 빈 진열대와 꺼진 조명만이 실패의 뼈아픈 흔적처럼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 그 절망의 자리에는 시유 특유의 보라색과 연두색이 섞인 새하얀 조명이 아주 환하게 켜졌습니다. 똑같은 거리와 똑같이 숨이 턱 막히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두 글로벌 기업의 운명은 이토록 잔인하고 극적으로 엇갈리고 맙니다. 당시 현지 언론과 세계 유통 전문가들은 시유의 과감한 진출을 두고 모두가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막대한 적자만 떠안은 채 쫓겨날 것이라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글로벌 거대 자본조차 두 손을 들고 도망친 지옥 같은 시장에 한국의 토종 브랜드가 겁없이 뛰어든 것을 그저 무모한 도박으로만 치부했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 편의점의 무서운 확장 속도는 이러한 업계의 낡은 상식을 아주 산산조각 내며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2018년 울란바토르에 역사적인 1호점을 처음 열었을 때만 해도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했지만 시유는 불과 26개월 만에 100호점을 가뿐하게 돌파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무서운 가속도를 붙여나갔습니다. 200호점을 여는 데는 단 18개월이 걸렸고 2023년에는 몽골 게르룩비스타 아파트 단지 앞에 300호점을 화려하게 개장하며 현지인들의 일상 속으로 거침없이 파고들었죠. 그리고 2024년에는 마침내 몽골 진출 이후 최초로 흑자 전환이라는 눈부신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그동안 무수한 실패를 거듭하며 해외로 진출했던 국내 모든 편의점 브랜드를 통틀어 실제로 유의미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한 유일하고 독보적인 성공 사례였습니다. 현지 채용 규모 역시 가파르게 치솟아 2020년 800명 남짓이던 직원 수가 어느새 5,000명을 거뜬히 돌파하며 거대한 일자리를 창출해냈습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기세를 몰아 2025년 8월 시유는 단일 국가 최초로 500호점 돌파라는 대한민국 유통업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당당하게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매장 숫자가 많아진 것을 넘어 몽골 편의점 시장 전체 점유율의 70%를 거뜬히 집어삼키며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는 절대 강자로 군림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죠. 시유의 성공적인 몽골 상륙 작전을 지켜보던 GS25 역시 2021년 뒤늦게 몽골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더욱 거대하게 키웠습니다. 후발주자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GS25는 진출 단 16개월 만에 100호점을 여는 맹렬하고 무서운 속도전을 펼치며 현재 300여 개의 점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한국 브랜드가 치열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친 끝에 이제 몽골 전역에는 무려 800곳에 달하는 한국 편의점이 아주 촘촘하게 깔리게 되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번화가는 물론이고 도로 사정이 열악해 차로 며칠씩 달려야 간신히 도착할 수 있는
척박한 지방 소도시 구석구석까지 한국 편의점 간판이 끈질기게 불을 밝히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몽골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인공 불빛이 바로 한국 편의점 간판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한국 자본이 몽골 도시의 밤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활한 초원과 어두운 흙먼지가 날리던 땅에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는 한국 유통업의 화려한 시스템이 뿌리내린 이 기막힌 반전은 실로 놀랍습니다. 한국 편의점이 이뤄낸 이 압도적인 성과가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위대한 것인지 제대로 깨달으려면 몽골이라는 나라가 유통업계에서 왜 그토록 끔찍한 무덤으로 불렸는지 그 절망적인 지리적 환경부터 아주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몽골의 전체 인구는 겨우 350만 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토 면적은 남한의 무려 15배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고 광활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절대적인 수치이며 사실상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버려진 땅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뜻이죠. 심지어 그 적은 인구의 절반 가까운 173만 명이 수도 울란바토르 단 한 곳에 기형적으로 몰려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몽골의 거대한 지방 영토는 유목민들의 텐트 몇 개를 제외하면 사람의 흔적조차 찾기 힘든 텅 빈 초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인구 분포는 유통망을 촘촘하게 설계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습니다. 배송 트럭이 물건 몇 상자를 팔기 위해 거친 비포장 도로를 며칠씩 덜컹거리며 달려야 하는 끔찍한 물류 지옥이 펼쳐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몽골의 스위스라 불리는 유명 관광지 홉스골 호수까지 가려면 울란바토르에서 900km가 넘는 거리를 꼬박 이틀 동안 쉬지 않고 달려야 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팔아치울 수 있는 물량은 고작 해야 라면 몇 박스와 음료수 몇 병이 전부입니다. 물건을 팔아서 얻는 이익보다 트럭에 기름을 넣고 기사에게 줘야 하는 인건비가 몇 배는 더 비싸게 먹히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지리적 고립보다 기업들을 더 미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은 바로 무려 6개월이나 이어지는 몽골 특유의 지독한 혹한기입니다. 기온이 영하 40도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길고 잔인한 겨울이 오면 유통업체의 든든한 배송 트럭은 그 자체로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평범한 연료는 파이프 안에서 그대로 꽁꽁 얼어붙어 트럭의 시동조차 제대로 걸리지 않고 고무 타이어는 딱딱하게 굳어버려 얇은 살얼음판 위에서 쉴 새 없이 헛바퀴를 돕니다. 배터리는 살인적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방전되어 버리기 일쑤죠. 이 지옥 같은 추위 속에서 짐칸에 실린 상품들이 온전할 리 없습니다. 정성껏 만든 삼각김밥과 도시락은 꽁꽁 얼어붙어 사람의 이빨로는 도저히 씹어먹을 수 없는 날카로운 돌덩이가 되어버립니다. 캔 음료와 콜라 페트병은 내부의 액체가 얼어붙으며 팽창하는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펑펑 터져버리며 짐칸 전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죠. 차가운 것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냉장 설비는 고사하고 물건이 얼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칸에 별도의 난방기를 가동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 유통업체는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기는커녕 트럭에 물건을 싣고 초원을 달리는 그 행위 자체가 막대한 적자의 늪으로 빠져드는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물건이 제때 도착하지 못하거나 얼어서 대량으로 폐기되는 일이 밥 먹듯 반복되자 현지 가맹점주들은 발주를 포기하기 시작했고 매대의 물건이 텅텅 비어가자 손님들은 발길을 차갑게 끊어버리는 끔찍한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상품 가격을 대폭 올려 막대한 물류비를 회수해야만 하지만 몽골 현지의 차가운 경제 상황은 이마저도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몽골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한국의 20% 수준에 불과하여 대다수 서민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수입 물건을 진열해 놓아도 턱없이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다면 현지인들은 결코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인구는 턱없이 적고 땅은 무식하게 넓으며 날씨는 살인적으로 혹독한 데다 소비자의 지갑까지 얇은 나라. 이것이 바로 수많은 글로벌 유통 자본들이 몽골 시장의 투자 계획서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서둘러 철수 버튼을 눌렀던 진짜 이유입니다. 세밀한 공급망 관리와 빠른 재고 회전을 생명으로 여기는 글로벌 편의점 체인들에게
몽골은 자신들의 성공 매뉴얼이 단 하나도 통하지 않는 통제불능의 늪이었습니다. 촘촘하게 잘 포장된 도심 도로망에서나 통하던 서구권 유통기업들의 얄팍한 배송 시스템은 영하 40도의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몽골의 텅 빈 초원 앞에서는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짐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한번 꽁꽁 얼어붙어 상품 가치를 잃어버린 빵과 수북하게 폐기된 우유더미 앞에서 글로벌 거대 자본들은 그 천문학적인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시장을 손절매하며 야반도주하듯 도망쳤던 것입니다. 얼어서 버려지는 재고와 길바닥에 멈춰버린 배송 트럭이라는 최악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몽골 시장에서 쓸쓸하게 짐을 싸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도망치는 대신 정면 돌파라는 아주 과감하고 공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장의 막대한 물류비를 아끼기 위해 몸을 사리며 투자를 축소하는 대신 아예 몽골 땅 한복판에 대규모 자동화 물류센터를 거대하게 지어버리는 기막힌 역발상 투자를 단행했죠. 이 거대한 물류센터는 외부의 살인적인 추위와 완벽하게 차단된 최첨단 항온시설로 철저하게 설계되어 상품이 얼거나 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안정적인 물량 공급의 핵심 심장부 역할을 해냈습니다. 여기에 물류 혁신의 꽃이라 불리는 특수 단열 탑차를 대거 투입하여 멈춰버린 유통망의 혈관을 다시 뜨겁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동남아시아나 한국의 편의점 물류 차량이 더위를 막기 위해 차가운 냉장 설비를 가동하는 것과 정반대로 몽골에 투입된 한국의 물류 탑차들은 짐칸 내부 온도를 따뜻한 영상으로 강제 유지하는 특수한 고성능 히터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영하 40도의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얼어붙은 몽골의 거친 비포장 도로를 수십 시간 이상 달리면서도 짐칸 안에 삼각김밥과 도시락, 그리고 샌드위치가 조금도 얼지 않고 방금 조리실에서 만든 것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상태 그대로 현지 매장에 도착하도록 완벽하게 설계된 정밀한 과학의 결과물인 것이죠. 나아가 현지에 거대한 식품 제조 조리 시설을 직접 세워 원재료 수입에 걸리는 막대한 시간과 무거운 관세 부담을 단숨에 줄여버렸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완성된 완제품을 실어오느라 국경 세관에서 며칠씩 꼼짝없이 대기하며 금쪽 같은 유통기한을 갉아먹었지만 이제는 몽골 현지 공장에서 직접 생산을 지휘합니다. 몽골인들의 입맛에 맞춘 튀김 만두인 호쇼르 같은 현지 전통 음식은 물론이고 한국식 떡볶이와 핫도그, 그리고 튀김류 등 즉석 조리식품을 매일 신선하게 대량으로 찍어내어 곧바로 매장에 직행시킵니다. 여기에 각 매장에 널뛰는 날씨 변화와 주변 지역의 행사 일정, 그리고 과거의 요일별 판매 데이터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는 최첨단 인공지능 발주 시스템까지 전격적으로 도입하여 팔리지 않고 버려지는 억울한 폐기 재고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어해냈습니다.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쏟아부어 구축한 촘촘한 물류 인프라가 완성되자 혹한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몽골 도심 속 완벽한 요새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하고 견고한 요새 위로 몽골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40세 이하의 젊은 청년들이 열광하며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죠. 몽골은 국가 전체가 대단히 젊고 역동적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이 수많은 청년들이 쾌적하게 머물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상업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넓고 비좁은 구소련 시절의 아파트나 화장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전통 가옥 계례에 살며 마땅히 쉴 공간을 찾지 못하던 몽골의 청년들에게 24시간 내내 환한 조명과 따뜻한 난방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한국 편의점은 그 자체로 완벽한 동네 사랑방이자 가장 쾌적한 거실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편의점들은 몽골 현지 매장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아예 널찍하고 안락한 휴게 공간과 넉넉한 테이블을 매장 전면에 전진 배치하고 무료 무선 인터넷과 스마트폰 충전 콘센트를 곳곳에 설치하여 청년들의 발길을 강렬하게 유혹했습니다. 범죄의 위험이 도사리는 어둡고 추운 몽골의 겨울 밤거리와 달리 폐쇄회로 카메라가 돌아가고 항상 직원이 상주하는 밝은 편의점 내부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매장 안은 언제나 향긋한 원두커피 향기와 달콤한 디저트 냄새로 가득하고 밤이 늦도록 몽골 대학생들은 이곳에 모여 노트북을 펴고 시험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컵라면을 먹으며
소셜미디어에 올릴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실제로 편의점에서 직접 내려주는 원두커피는 하루에만 수만 잔이 불티나게 팔려나가며 편의점은 이제 단순한 물건 구매처를 완전히 뛰어넘어 몽골 젊은이들의 가장 세련되고 앞서가는 문화공간으로 완벽하게 진화했습니다. 청년들이 편의점에 기꺼이 값비싼 지갑을 열고 오랜 시간 머무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텔레비전에서 보던 한국의 간편식이 맛있고 신기해서가 아닙니다. 살인적인 추위와 어두운 밤거리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언제든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가장 안전하고 쾌적하게 머물 수 있는 그 압도적인 공간의 가치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혹독한 기후 속에서 24시간 내내 단 한 번도 불이 꺼지지 않는 따뜻하고 깨끗한 실내 공간은 그 자체로 몽골인들에게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자 일상을 구원하는 축복이었던 셈이죠. 화려한 영상 매체를 통한 한류라는 문화적 호기심이 편의점의 문을 처음 열어준 호기심의 열쇠였다면 결국 몽골 청년들을 그 자리에 푹 눌러앉게 만든 진짜 강력한 힘은 최악의 악조건 속에서도 오직 한국 기업만이 유일하게 구현해낸 타협 없는 생존 인프라와 그 따뜻한 온기 그 자체였습니다. 청년들의 발길이 밤낮 없이 끊이지 않는 편의점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도시 곳곳에 수백 개씩 거미줄처럼 생겨나자 이 쾌적한 공간은 이제 단순한 물건 판매처를 완전히 넘어서 몽골 시민들의 모든 일상을 거침없이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거대한 혁명은 바로 결제와 금융 시스템의 완벽한 통합이었습니다. 광활한 영토 탓에 전통적인 은행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여 현금 사용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았던 몽골 사회에서 한국 편의점들은 현지 핀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매장 단말기와 완벽하게 연동시켰습니다. 지갑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나와도 모든 계산을 단 1초 만에 끝내게 만들었고 은행 창구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던 전기 요금과 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과금 납부는 물론이고 소액 송금 업무까지 편의점 직원이 매장 계산대에서 즉시 대신 처리해주며 사실상 동네 구석구석을 파고든 초소형 금융센터로 완벽하게 탈바꿈했죠. 나아가 매장 한 구석에 무인 택배 보관함을 전격적으로 설치하여 몽골 온라인 쇼핑 물류의 핵심 거점 역할까지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현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손을 잡고 편의점이 배달 기사들의 중간 물류 창고 역할까지 거침없이 떠맡게 되면서 배달 노동자들은 도심 외곽의 먼 창고까지 힘들게 달려갈 필요 없이 가장 가까운 동네 편의점에서 물건을 집어들고 곧바로 배달을 나가는 혁신적인 속도전을 완성했습니다. 결국 막강한 자본과 압도적인 전산 시스템을 앞세운 한국 편의점의 파상 공세 앞에서 가격 경쟁력과 위생 서비스 품질을 완전히 상실한 몽골의 낡은 동네 소형 슈퍼마켓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간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단순한 폐업을 선택하는 대신 앞다투어 한국 편의점의 가맹점주로 합류하여 간판을 바꿔다는 아주 철저하고 실용적인 생존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골목 상권의 촘촘한 모세혈관을 한국 편의점이 완벽하게 장악하며 유통망을 뚫어놓자 마침내 그 튼튼하게 닦인 고속도로 위로 더 거대한 한국 대기업들의 메가톤급 자본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의 핵심 교통 요지와 대형 버스 터미널 등 유동 인구가 몰리는 노른자위 상권에는 이마트 대형 매장과 노브랜드 전문점이 연이어 화려하게 문을 열며 현지인들의 대형 장바구니마저 한국산 생필품과 식료품으로 가득 채우고 있죠. 과거라면 열악한 인프라 탓에 진출을 몹시 망설였을 한국의 거대 소비재 기업들도 이제는 몽골 전역에 촘촘하게 깔린 800개의 한국 편의점이라는 든든한 핏줄을 믿고 매우 공격적인 수출 물량 공세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롯데 칠성음료가 야심차게 선보인 크러쉬 맥주는 한국 편의점들이 미리 완벽하게 구축해놓은 차가운 냉장 유통망을 타고 단숨에 몽골 수입 맥주 시장을 싹쓸이하며 진출 이듬해 수출액이 무려 90% 이상 폭발적으로 뛰어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남양유업의 고부가 가치 단백질 음료 역시 이 탄탄한 혈관을 타고 거침없이 현지 헬스케어 시장을 파고들고 있죠. 먼저 이마트 같은 초대형 할인 마트를 통해 몽골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존재감과 브랜드 인지도를 널리 알리고 그 이후 수백 개의 편의점 매대에 물건을 촘촘하게 진열하여
몽골인들의 일상생활에 완전히 스며드는 기막힌 연계 수출 공식이 하나의 완벽한 성공 법칙으로 굳건히 자리 잡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것이 한국 기업들만의 독식으로 끝나지 않고 몽골 현지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들에게도 엄청난 기회의 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재래시장 바닥의 낡은 좌판이나 좁은 지인 인맥에 의존해 힘겹게 물건을 팔아야 했던 몽골의 영세한 소규모 식품 생산자들 역시 편의점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위생 기준만 통과하면 한국 편의점이라는 전국적인 거대 유통망에 자신들의 상품을 당당하게 올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본사와 계약을 맺고 매대 한 칸을 뚫어내면 몽골 전역에 800개 매장 문이 동시에 활짝 열리는 마법 같은 유통혁명이 일어난 셈이죠. 가장 가혹하고 끔찍한 환경에서 가장 완벽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쥔 한국 유통업계는 이제 몽골에서 피 흘려 완성한 이 독보적인 생존의 노하우를 들고 훨씬 더 거대한 지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어붙는 물류 지옥을 철저하게 씹어삼킨 다음 정복지로 중앙아시아 최대의 경제국인 카자흐스탄을 선택하고 2024년 3월 알마티 도심에 당당하게 1호점을 꽂아 넣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막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압도적인 구매력을 자랑하는 거대 시장입니다. 하지만 콧대 높은 세계 최대 편의점 체인들조차 극심한 기후변화와 방대한 영토 문제로 인해 감히 진출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철저한 미지의 땅이었죠. 국토 면적이 세계 9위에 달할 정도로 무척이나 방대하고 겨울이면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가혹한 환경 탓에 촘촘한 물류망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유통업계에서는 물리학적인 재앙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몽골이라는 최악의 지옥에서 이미 가장 지독한 예방주사를 맞으며 살아남은 한국 기업에게 카자흐스탄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충분히 해볼 만한 훌륭한 전쟁터였습니다. 과거였다면 이렇게 낯선 거대 시장에 진입할 때마다 바닥부터 다시 현지 조사를 벌이며 천문학적인 시행착오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유통자본은 완전히 다른 승리의 공식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수년간의 피눈물을 흘리며 성능이 완벽하게 검증된 특수 단열 물류 차량과 현지 맞춤형 재고 예측 전산 시스템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그대로 복사하듯 이식하자 엄청난 물류 속도전이 곧바로 가능해졌습니다. 단순히 차가운 바람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영하 30도를 밑도는 날씨에도 차량 내부 온도를 따뜻한 영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독보적인 항온 배송 기술과 현지인들의 구매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자동으로 물량을 조절하는 최첨단 인공지능 발주망이 알마티 전역에 곧바로 깔렸습니다. 현지 매장에 즉석조리 식품을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하기 위해 식자재를 반조리 상태로 가공하는 대규모 센트럴 키친 운영 노하우까지 몽골에서 뼈를 깎으며 다듬어진 생존 매뉴얼이 카자흐스탄 땅에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인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매장을 확장하는 속도는 과거 몽골 진출 초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빨라졌습니다. 몽골 현지에서 500호점을 짓는데 무려 7년이라는 긴 인고의 시간이 걸렸지만 카자흐스탄에서는 단 5년 만인 2029년까지 500호점을 거뜬히 돌파하겠다는 매우 공격적이고 확신에 찬 목표를 세우고 거침없이 영토를 넓혀가고 있죠. 단순히 매장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뒤를 따르는 한국 소비재 기업들 역시 몽골에서 확실하게 학습한 연계 진출 공식을 카자흐스탄에 완벽하게 똑같이 적용하며 현지 시장을 거침없이 유린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대형 마트를 먼저 뚫고 나서야 편의점 매대로 조심스럽게 넘어갔던 한국의 대형 식품 기업들이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카자흐스탄 CU 매장에 단백질 음료와 스낵을 직행시키며 유통 단계를 대폭 압축하고 폭발적인 매출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검증된 튼튼한 물류 시스템을 거리에 먼저 깔아버리고 그 위에 매장과 상품을 무한대로 얹어버리는 필승의 공식이 유라시아 대륙 한복판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 편의점의 이러한 파죽지세 행보는 단지 바다 건너 타국에 라면과 과자를 몇 상자 더 파는 1차원적인 상품 수출 단계에 결코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장 혹독한 환경을 가진 남의 나라 한복판에 한국 자본이 직접 단단한 뼈대를 세우고 도시의 생활 규칙 자체를 한국식으로 완벽하게 통째로 개조해버린 위대한 시스템 수출의 기적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현지 청년들이 한국식 편의점에서
한국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물건을 사고 한국식 즉석 조리 식품을 먹으며 일상의 여가를 보내는 거대한 생활 인프라 그 자체를 통째로 이식한 것이죠. 나아가 극지방에 가까운 혹한의 몽골을 넘어 덥고 습한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에서도 이미 140여 개의 매장을 거침없이 굴리며 어떤 극단적인 기후 조건에서도 한국식 유통망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확실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영하 40도에 버려진 텅 빈 눈보라 거리를 가장 화려하고 뜨거운 황금빛 상권으로 뒤바꿔버린 한국 기업들의 치밀하고 독한 생존 공식은 지금 세계 유통업계의 지형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